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번역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에 제 블로그 유입 검색어를 보는데 조금 흥미로운 검색어로 검색을 해서 제 블로그에 들어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변호사 일 잘 시키는 법"으로 검색을 해서 어떻게 제 블로그에 들어오셨어요.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신 분은 아마도 변호사를 고용한 다른 변호사님이 아니라 의뢰인분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왜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아마도 인제 변호사 선임했는데 뭔가 내 사건이 뒷전으로 밀리는 느낌이 들었거나 내 사건에 대해서 별로 신경 써 주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검색을 하신 거겠죠, 아마도. 네. 변호사 일 잘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저 같은 성실한 변호사야 알아서 잘합니다마는, 뭐 변호사에게 커피 쿠폰이라도 주면 변호사가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신경을 쓸까요? 오늘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변호사가 사건에 신경을 쓰고 조금이나마 사건을 더 들여다보게 만들려면 제일 먼저 자료를 깔끔하고 철저하게 정리해서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된 자료를 제공을 해 주시면 아무래도 변호사 입장에서도 손이 먼저 가고 빨리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의뢰인분들이 전달해 주신 증거를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정리 안 하고 그냥 보내주신다고 해서 그 증거를 다 들여다보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 봐야죠. 다 봐야 되는데 어쨌든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고 빨리 증거를 확인하고 정리를 해서 서면에 녹여내야 되잖아요. 근데 인제 정리가 되지 않은 증거를 그냥 받으면 서면에 녹여낼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죠. 이게 시간을 들인 만큼 자연스럽게 증거가 서면에 녹아들거든요. 근데 인제 애초에 증거를 분류하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제 그만큼 서면 내용에 신경 쓸 시간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어서 자료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제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제 증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이렇게 정리해서 좀 보내 주십시오."라고 안내 문자를 드리는데요. 근데 의뢰인분들 마음이 급한데 언제 뭐 파일명 정리하고 막 그러고 계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폴더별로 나눠서 주시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나는 증거를 진짜 잔뜩 제공했는데 압축 파일만 해도 몇 기가짜리 일반 첨부가 안 돼서 대용량 첨부를 해 가지고 막 보냈는데 이거를 제출을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녹음 파일도 잔뜩 줬는데 이것도 제출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동영상도 있는데 동영상도 제출을 안 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인제 변호사랑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저 같은 변호사한테 맡기셔 가지고 변호사랑 신뢰관계 형성이 되어 있으면 "이러이러해서 이런 증거까지 굳이 제출할 필요는 없으니 오히려 이 증거 제출하는 게 저희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그냥 이거는 제가 참고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의뢰인분도 이거를 받아들이고 넘어가실 수 있죠. 그런데 인제 이게 신뢰관계가 쌓이려면 메일을 받았으면 받았다고 바로 말씀도 드리고, 어쨌든 주신 뭐 증거 자료나 이런 거 다 확인을 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인제 얘기를 하고 왜 이거를 굳이 제출할 필요가 없는지 설명을 드리죠. 이제 변호사랑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이런 설명을 충분히 납득하시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변호사랑 연락도 잘 안 되고 말도 잘 안 통하고 신뢰관계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거 내가 준 자료 제대로 보기나 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이거 내는 거 귀찮아서 안 내준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죠. 이제 이런 불신이 싹 트는 순간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변호사도 의뢰인도 좀 힘들어지죠. 그래서 인제 처음부터 연락 잘 되고 본인과 말이 좀 통하고 믿을 만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변호사를 찾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인제 변호사를 선임을 하셨다면
믿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라도 편합니다. 변호사를 의심하고 막 상대방이 아니라 오히려 변호사를 더 신경을 쓰게 되면 '이 변호사가 내 편이 맞기는 한가?'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면 사실상 그 소송에서는 이제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인제 한번 믿고 맡기셨으면 일단은 판결 날 때까지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 자료는 뭐 변호사 판단에 따라서 낼 거 안 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확인하셔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진짜 확인하셔야 될 것은 변호사가 제출하는 서면의 내용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서면 제출하기 전에 보내드리고 의견 받아서 수정할 부분 있으면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의뢰인분 컨펌을 받고 서면을 제출합니다. 저는 당연히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 일을 해 왔는데 가끔 인제 상담을 하다 보면 모든 분이 다 그렇게 소송을 진행하시진 않더라고요. 뭐 변호사랑 의뢰인 간에 소통하는 방법이 워낙 다 제각각이니까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데 최소한 변호사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다 어떤 서류를 냈는지 확인은 하셔야 되거든요. 그냥 준비 서면 냈다고 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의뢰인분도 알고 계셔야 돼요. "아 저는 법적인 거 몰라서 뭐 그거 들여다봐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일단은 이게 대충 무슨 얘기하는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인제 변호사를 너무 믿은 나머지 어떤 주장을 했는지 어떻게 서면이 나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변호사에게 모든 걸 맡기고 있다가 1심 판결 나고 나서야 인제 소송 기록을 들여다보는 분들이 계신데 최소한 인제 변호사한테 그 어떤 서류가 제출됐는지 준비 서면이라도 달라고 해서 내용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것조차도 뭔가 원만하게 얘기가 잘 안 되면 그때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 결국 대부분의 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서면이에요. 어떤 서면이 제출이 됐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거를 확인을 안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변호사한테 서면 달라고 해서 확인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 인제 법도 모르고 뭐 내용이 좀 복잡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시죠. 그때는 변호사한테 물어보셔야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좀 해 달라고 하든지 이게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인지 좀 쉽게 얘기를 해 달라고 하든지 변호사랑 소통을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참 모르겠어요. 이거를 인제 주변 사람한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인제 주변에서 또 아는 척을 해요. 뭐 주변 사람 아무나한테나 보여주진 않겠죠. 또 뭔가 안다는 사람한테 보여주고 그 주변 사람이 뭔가 코멘트를 하면 그거를 인제 변호사한테 그대로 전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진짜 이런 거는 피하셔야 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 서면을 보내드리는 거는 제가 이렇게 선생님 사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티를 내기 위한 부분도 조금 있고 사실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인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있어서 뭔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수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서면을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아니라 정말 누군지 모를 사람의 말도 안 되는 법적인 판단 혹은 맥락에 맞지 않는 판례를 갑자기 보내오시면서 "아 이 부분에 대한 게 좀 빠진 것 같다." 이런 식의 코멘트를 주시면 많이 속상합니다. 그거는 좀 속상해요. 충분히 고민하고 시간 들이고 검토해서 서면을 쓰는 건데 그 서면의 법적인 판단에 대해서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참 속상하죠. 지고 싶은 변호사는 없어요. 변호사는 인제 사건을 맡으면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주장할 거리가 있으면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는 게 변호사죠. 근데 인제 다른 사람 조언을 듣고 변호사의 판단을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이 변호사도 인제 최선의 전략을 펼치기가 어려워집니다. 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사를 믿으셔야 돼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의뢰인분이 변호사를 신뢰한다는 느낌이 들 때 변호사도 사람인지라 사건을 조금이라도 더 들여다보고 신경을 쓰죠. 근데 이제 고생고생해서 서면 드렸는데
뭔가 이상한 조언을 듣고 그거를, 그러니까 잘 말씀하시면 또 상관이 없죠. 근데 인제 이 주변 사람 조언을 그대로 그냥 전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거는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변호사가 사건 신경 쓰게 만들려면 '연락을 그래도 주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재판 날짜가 있으면 그 재판 날짜 전에 뭐 "잘 부탁드린다."든지 "신경 좀 써 달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변호사가 사건을 더 잘 기억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솔직히 연락을 주신다고 해서 사건을 더 들여다보는 건 아니에요. 게다가 인제 재판 당일에 인제 막 이동 중에 바쁜데, 그리고 인제 재판에 나가서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연락을 주시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더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죠. 이게 어쨌든 나름의 긴장 상태로 재판에 들어가게 되는데 갑자기 뭔가 모드가 바뀌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재판 끝나고 나서 연락을 바로바로 드리고, 의뢰인분도 이제 그걸 알고 하시니까 뭐 재판 전에 연락을 주시는 경우는 없는데, 간혹 그러신 분들이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이제 변호사랑 얘기하실 거면 재판 끝나고 얘기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지 할 얘기도 더 많고 뭐 몇 가지라도 더 오히려 물어볼 수 있고. 재판 전에는 어차피 변호사도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미 서면을 "이렇게 내겠다." 다 의견 교환을 마친 상태라면 더 드릴 말씀은 없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변론기일 마치고 나서 곧바로, 가급적이면 곧바로 "오늘은 이렇게 진행이 됐고 뭐 판사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건 이런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한테 이러이러한 증거 자료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좀 준비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재판 전에 연락을 주셔도 드릴 말씀이 없죠. "내일 재판 다녀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에는요. 자, 그래서 오늘 얘기를 정리해 보면, 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에 더 신경 쓰게 만들고 싶다면 결국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강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제일 좋다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변호사는 의뢰인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직업입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랑 연락을 어떻게 주고받는지에 따라서 변호사가 더 집중할 수도 있고 오히려 사건 외적인 것에 에너지를 쏟게 만들 수 있죠. 의뢰인이 변호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소통한다면 변호사도 자연스럽게 사건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보니까 결국은 변호사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고민하는 게, 의뢰인분들이랑 어떻게 소통을 하면 조금 더 서로가 마음 편히 소통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의뢰인분 입장에서도 변호사랑 소통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고 편한 상태에서 변호사를 믿고 어느 정도는 기다려 주시면서 또 어떨 때는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을 주시는, 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어떻게 하면 의뢰인분이 답답해하지 않을까? 내가 의뢰인이라면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연락을 받는 것이 좋을까?' 이게 또 답답해하실까 봐 연락을 너무 자주 드려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머리 아픈 거 변호사한테 다 맡기고 편하게 일상생활 보내라고 해 놓고서는 '뭐 이렇게 연락을 자주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의뢰인분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얘기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알아서 일 잘하고 의뢰인분과 어떻게 효율적으로 소통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다. 그러니까 저한테 사건을 맡기시면 변호사한테 일 잘 시키는 법 뭐 이런 걸로 검색하실 필요가 없다. 그럴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태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